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씨는 대통령에서 퇴임한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재임 중 저지른 탈원전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문재인 씨에 대한 탈원전 국정농단 고발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이 단체는 문재인 씨를 고발하면서 탈원전 국정농단 주역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성명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 그러니까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는 문재인 고발 성명 외에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재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3건의 성명을 연속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 성명은 모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탈원전 관련 무리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전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전달해드린 바와 같이 이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조기양 공동대표는 MBC 출신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극동대 교수도 지내기도 했고, 이 원전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학과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사회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애써온,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저항해온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단체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는 최근 각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해서 신문협회 및 방송협회 소속 언론기관, 그러니까 신문사, 방송사, 뉴스통신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각 주요 언론기관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논설위원, 그리고 과학담당 부장 앞으로 탈원전 미신과 과학적 사실이라는 제목의 꽤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원전 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각 언론사의 정확한 사실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맹신한 원전 관련 일종의 미신들과 이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대조하는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미신과 과학적 사실. 시민단체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는 최근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산업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3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언론인 여러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과 과학을 무시한 반지성적 작태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맹신한 미신과 이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서문이 있습니다. 앞에 3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 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탈원전 국정농단 주역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성명,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 그리고 반핵운동가 출신인 김재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 이 3가지 성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소위 미신이라고 붙여진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는 미신.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폭탄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능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연료인 우라늄 235와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라늄 235는 농도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백주나 위스키는 불이 붙지만 맥주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을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 이란이 우라늄 농축기를 가동하는 것은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핵무기 생산용 우라늄 농축기 자체가 없습니다. 2.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매우 위험하다는 미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진흙, 강철, 유리 등으로 밀봉해 지하에 저장하면 그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한 방사성 폐기물이 인명피해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생산하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하는 핵 폐기물의 분량은 매우 적습니다. 모든 에너지 자원 가운데 폐기물의 용이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원자력이 유일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훗날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성 표면을 탐사 중인 퍼시비어런스호는 사용 후 핵연료 플루토늄을 동력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미신.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쓰나미 피해와 피해 현장 대피, 힘겨운 피난 생활의 여파로 노약자들이 숨진 것을 원전 사고 사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거나 오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문재인이 취임 초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공개석상에서 주장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공개석상에서 했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됐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발언입니다만은 이 문재인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이 발언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의 여러 거짓말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그런 거짓말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후쿠시마는 방사능 지옥이라는 미신.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14km 떨어진 목장에서 소 200여 마리를 키우는 목부가 있습니다. 67살의 요시자와 마시미 씨는 2011년 정부의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키우던 소들과 함께 계속 농장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11년이 넘는 동안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에서 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사능의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5. 일본 전역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미신. 청정한 자연환경에서도 방사선은 측정됩니다. 한때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걱정되니 도쿄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고 어느 정치인이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검출되는 평균적 자연환경 방사선 양은 후쿠시마보다 높을 뿐 아니라 도쿄에 비해 3배입니다.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6.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나 쓰나미에 매우 위험하다는 미신.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과 멀지 않은 오나카와 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시 지진 진앙지에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진과 쓰나미에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근에서 지진 쓰나미를 피해 대피한 주민들에게 몇 달 동안 안전한 피난처로 활용됐습니다. 7.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미신.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이 합동으로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체르노빌 원전 화재 사고로 숨진 사람은 43명입니다. 사고 당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숫자는 더욱 작아졌을 것입니다. 고준위 방사선에 피폭되고도 생존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방국들이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닙니다. 서방국이나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체르노빌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할 수 없는 열악한 시설이었고 사실상 핵무기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발전소의 사고 현장은 완전히 정비되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매우 인기 있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8. 태양광, 풍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미신. 태양광과 풍력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비가 오거나 해가 지면 무슨 수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바람이 약한 나라에서 어떻게 풍력으로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녹색 성장을 내세워 주민 480명이 사는 제주도 남쪽 가파도에 240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시도했지만 이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이라는 엉터리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결국 가스발전소를 늘려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입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적자폭은 금년에만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물질을 유출하는 위험시설이다라는 미신. 방사능 물질이 내뿜는 방사선은 우주 어디서나 검출되는 자연의 한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마시는 물, 커피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됩니다. 환경운동가들이 가장 무섭다고 겁을 주는 방사선 내부 피폭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검출되는 방사선 양은 서울보다 더 낮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에 피폭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우주인들은 지상의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오히려 이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10. 후쿠시마에 저장해 놓은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위험하다는 미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이미 현장에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매우 짧은 기간에 태평양에 방류됐습니다. 2011년 당시 또는 그 후에도 태평양에서 후쿠시마 방류수 때문에 방사선 수치가 올라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엄청난 양의 방사성 오염수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생태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남 고흥군에서 태양광 패널에 덮인 새똥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유독성 세제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는 소식은 있어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물고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 계속 누적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지상에 보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ALPS로 여과해 방류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물질 가운데 하나인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여과시설 APPS에도 걸려지지 않는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용수 삼중수소 허용 농도의 7분의 1로 낮춰 방류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앞장서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 수산물의 판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자해극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과 관련해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는 연락처로 조기양 공동대표의 이메일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편지는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가 원전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횡행했던 소위 미신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박 이렇게 해서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 보도국장, 논설위원, 과학담당 부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너지 문제, 원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